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식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분인데 술 한잔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1억 원이 채 안 되더라는 겁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았대요. 파두이 전세 보증금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몇 년 더 내다 보니 남은 게 진짜 이거밖에 없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인하다하다 넣은 게 그런데 훨씬 더 무거운 불안이었어요. 젊을 때는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는데 문득 정신 차려보니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표정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20대한테는 까마득하게 먼 목표죠. 자산 좀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50대한테 1억 원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뒤에는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체감이 함께 붙어 있거든요. 20대는 실패해도 다시 10년을 쓸 수 있지만 50대는 그 10년이 은퇴랑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요, 왜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저도 통장 잔고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사람 중 하나예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다들 부동산이랑 주식 얘기만 하는데 정작 내 통장은 그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침묵이 진짜 문제입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는 순간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먼저 냉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50대의 최소한의 완충 자금, 그러니까 1억 원 정도의 여유조차 없으면 삶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선택의 폭이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결국 선택권을 잃는다는 뜻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랑 관리비 때문에 못 그만둡니다. 주말에 뭘 할지, 이직을 할지 말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전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가게 돼요. 여유가 있으면 선택이지만 여유가 없으면 그냥 생존입니다. 둘째, 정작 건강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50대부터는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검사받을 일, 치료받을 일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여유 자금이 없으면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루게 됩니다. 실비보험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나 통원 치료가 반복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결국 병을 키워서 훨씬 큰 돈과 훨씬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셋째, 그만두고 싶어도 일에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는 순간까지 억지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요. 언제든 쉴 수 있는 사람의 노동과 그만두는 순간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의 노동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삶의 질이랑 마음의 피로도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년까지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년 이후가 두려워서 버티는 거라면 이미 방향이 어긋난 거예요. 넷째,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평생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자기 인생 꾸리기도 벅찬 자녀 세대한테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요즘 30대도 자기 앞가림하기에 빠듯한 시대잖아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게 사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배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섯째, 조급함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없고 돈은 부족하다는 압박감이 판단력을 흐려놔요. 짧은 시간에 크게 불리려다가 50대, 60대를 노리는 리딩방이나 사기성 투자에 당하거나 감당 못할 고위험 상품, 심지어 연끌 대출까지 손대기 쉽습니다. 20대랑 다르게 50대는 한번 크게 잃으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50대가 왜 결코 늦지 않았는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리가 작동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퇴 전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남아 있잖아요. 매달 꾸준히 넣는 돈이 시간을 만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의미 있는 자산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두 번째, 돈으로 살 수 없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쌓아온 감각이랑 노하우, 이건 젊은 세대가 절대 못 가진 진짜 자산이에요. 이걸 그냥 썩히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위험을 피하는 지혜랑 침착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이랑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지 몸으로 압니다. 20대가 화는 달콤한 광고에 50대는 잘 안 넘어가잖아요.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지출을 조정할 숨은 여력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같은 큰 지출이 슬슬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동안 자녀한테 쓰던 돈의 절반만 나를 위한 저축으로 돌려도 몇 년 안에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정확한 숫자와 직면하세요.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통장 잔고, 매달 고정 지출, 남은 대출이랑 이자, 이거 종이든 엑셀이든 직접 적어보세요.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한 공포지만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두 번째, 새는 돈부터 틀어막으세요. 큰 돈 벌 궁리하기 전에 안 쓰는 구독료, 과도한 보험료, 습관적으로 나가는 지출부터 줄이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 한 달만 제대로 정리해도 생각보다 큰 돈이 나와요. 세 번째, 내 노하우로 파이프라인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랑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몸으로 때우는 노동 말고 두 번째 수입 기둥을 천천히 만드는 겁니다. 자문이든 강의든 컨설팅이든 내가 가진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번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불리려다 다 잃는 것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쌓아가는 게 노후를 지키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곳일수록 더 의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배우자나 전문가랑 함께 하세요. 혼자 끙끙 앓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부부가 상황을 공유하고 한 팀이 되면 심리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랑 퇴직연금, IRP나 안에서이 같은 절세 계좌도 이참에 전문가랑 같이 점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계좌들 세제 혜택이 은근히 큰데 안 쓰고 놀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5가지 하나씩 보면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니에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요, 이걸 알고도 미루는 사람이랑 오늘 당장 통장 하나 열어보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갈립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오늘 영상 정리하면요, 통장에 1억 원이 없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그 사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늦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뜨끔하셨던 분, 댓글에 지금 자신의 상황 편하게 남겨주세요. 통장 잔고 몇 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나눌수록 서로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옆에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게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